자, 자유한국당이 망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어제요, 자유한국당 사무처에 있는 당직자가 페이스북 글을 쓴 거 보고, 야, 그렇구나. 거기도 사람이 있구나.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구나. 한번 보세요. 심사숙고 끝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당의 방향이 무엇을 위한 길인가? 나라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1년 안 되는 시간 동안 계속되는 장애 집회로 진정 지지율을 올리고 나라를 바로잡고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인가? 집회는 힘없는 야당이 목소리를 내는 중요 수단 중 하나지만 언제나 국민적 공감대가 대전제돼야 한다. 지금의 당은 마치 검사 동일체 조직인 것 마냥 굴러가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의사결정 과정이 뭐냐는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공천을 앞두고 의원들이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것은 100분 이해되지만 공천보다 당선 가능성을 판단해봐야 될 때다.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니들 지금 당선 안 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고. 총선 공식대로 물갈이 비율 채운다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50% 물갈이 하면 50% 물갈이 한다고 선거 이기는 게 아니라 등 돌린 민심을 얻기 위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중도하는 것이고 지지율을 중시하는 것이다. 지지율이 올라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모여 쇄신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도, 인물, 정책 뭐 하나 없이 극우화된 모습만으로 한 표라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인가? 당을 주도적으로 서포트했던 우리는 사라지고 목소리 내는 곳조차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과정도 모르는 결정을 묵묵히 따라야만 하는 서글픈 게 현실이다. 20%대 지지율로 어찌 선거를 치르고 비전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구구 소리 들어가며 어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선거는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요거예요, 요거. 마지막 말이 되게 와닿지 않아요? 선거는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왜 거기 가 있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이전에 새누리당 시절만 해도 괜찮은 의원, 괜찮은 보좌관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최순실이 공천에 개입하면서 의원들 질이 정말 한순간에 폭삭 내려앉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같이 낮아진 건데 이분은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 당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이 단식으로 사실 당의 당직자의 마음까지는 잡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공천 멱살이 잡혀있는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황교안의 단식으로 인해서 뭔가 약간의 리더십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안에서 지금 실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돌아버린다지 않습니까? 특히 그 대표 수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준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 당대표라는 사람이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바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항상 한소뜸 딱 지나고 나서 2, 3일 후에 메시지 내면 언론에서 안 받아주니까 자기들이 돌아버리는 거지. 참 진짜 웃기는. 이따가 짬뽕 먹을까요? 이제 황교안 대표는 다른 것보다 아침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문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진짜 새벽 대바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니 중진 의원을 그 의원총회에서 존다고 그렇게 윽박질러 놓고 공개적으로 망신 줘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지가 졸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다 새벽 기도 때문이라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정광훈한테만 주냐고. 아하, 굉장히 열불나는 상황일 텐데 그런 합리적 추론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간에는 질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참 또 웃기는 당이 됐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진짜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나중에 선거 과정 등을 거치면서 부글부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 목소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여론조사랑 비슷한 건데 다만 그렇게 생각하나 하던 사람들이 공감대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내부 분열 요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할 수 없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당직자도 하고 보좌관도 하고 그러는데 가치 판단이 안 되겠냐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저 시골 지역에 무슨 막 생각이 전혀 없으신 무슨 뭐 좀비 같은 분들도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아무리 자유한국당 당직자나 보좌관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업되게 되기 시작하면은 황교안의 이치가 흔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당에는 이 주류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비주류인 사람들은 늘상 불만을 갖고 있게 마련이에요. 모든 조직이 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하나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선거에 임박하면 할수록 당은 수습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진짜 김종인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음. 이런 목소리들이 부글부글 하다가 결국 못 바꾸더라도 선거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황교안은 이만하면 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목소리 냈던 사람들은 선거 대실패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서로 이렇게 황교안 대표에 대해 불만 가지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요구 없이 계속 목소리를 내주세요. 고품격 이간질 방송 새날입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갈까 봐. 아니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게 가야죠.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MBC 등의 삼진아웃제 한 건 바로 처리했어요. 3일 만에. 철회. 참, 내가 옛날에 야구할 때요. 최초의 포지션이 투수였는데 공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강속구만 던져도 야구 못하는 애들은 치지를 못해요. 배트가 못 따라오는 거야. 누구 공이 빨라서요? 제공이요, 제공. 네. 제가 야구 한참 할 때. 나중에 이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중견수로 이렇게 전향했는데, 그럼 3구 삼진이라는 게 있어. 그냥 세게 집어넣으면 한가운데 집어넣어도 배트가 못 따라와가지고 3구 삼진 지키는 거야. 그걸 삼진아웃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야구에서 야구 용어인데, MBC 삼진아웃 시킬 거야 했는데 지들이 3일 만에 이거 안 할게. 3일 만에 철회를 할 수밖에 없죠. 타겟은 MBC였을지 모르나 실상 까보면 채널A가 제일 먼저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채널A나 TV조선이. 사실 이 정당이 언론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당은 그 언론 보도 자체가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가 대부분인데 그 비판의 방법이나 수위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경고 먹고 너 출입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상을 자기들끼리 서로 회의를 하고 그거를 승인해서 발표를 하는 과정 자체가 이 정당 안에서 지금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 제대로 작동하는 회의 구조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요. 내가 야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구나. 못 믿겠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제가 일부 리그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까지 했다. 일부 리그는요 선수 출신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리그마다 선수 출신이 몇 명 들어가느냐의 룰만 지키면 되는 건데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구나. 실제로요 일부 리그는 일반 프로 선수들만큼 다 뛰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프로 선수처럼 합숙하고 막 이러면서 게임을 뛴다면 고등학교 야구 정도 수준은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졸업 막 하면 잘하는 애들은 일부 리그 프로야구에 주전으로 뛰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정도니까 믿어주세요 좀. 근데 우리가 무슨 자유한국당이고 정광훈을 뭐 속고만 살았단 말이야. 그러지 마. 미슈입니다. 오늘 류현진이 LA 다저스로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토론토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8천만 불. 얼마예요 그 정도면? 한 900억 되나?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야. 나 한 1조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자 알겠습니다. 자 믿는다고 하니까 화 안 내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 교과서를 또 갖고 들고 나오더라고 어저께. 근데 갑자기 박근혜 때 국정 교과서가 확 떠오르면서 얘네들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그 외국심으로 막 뭉쳐가지고 한일 무역 전쟁할 때 일본 편 들던 거랑 좀 똑같은 방식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총선은 한일전이다를 외쳐왔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까먹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 아젠다가 좀 많이 속 들어갔다고. 근데 이 교과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거 보면서 셀프로 죽는 법 참 여러 가지로구나. 잊어먹고 있던 거를
소환시키는 정말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는 거야. 지금에 와서 우리 역사 교과서가 좌파 당원의 교재, 여당의 홍보책자라고 하면은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 30%한테만 계속 먹이를 주는 것 같아요. 음. 30%의 공고화시키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역사 교과서를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이 한 권이라도 읽어봤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부 지필 기준에 따라서 지금 내년 그 학기부터 공부하게 될 그 교과서를 읽어보고 뭔가 좀 이렇게 페이지 표시해가지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여기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들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좌파 편향 교재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박근혜가 한 번 써먹었는데 왜 또 우려먹냐고. 그럼 한 번 망했으면 그냥 접어야지. 자, 이것들은 무식이 진짜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참 뭐, 봐봐. 황교안이 뭐라 그랬냐면은 역사 교과서를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시킨 거다.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좌파 정당 당원 교재 아니냐. 정치 선전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얘는 보니까 지금 읽어보지도 않았던 게 확 표시가 나네. 그러면 교학사 교과서처럼 만들어야 돼? 교학사 그때 크게 한번 경고 맞았죠. 사진 잘못 넣었다가 추노. 예, 노무현 대통령 합성 사진까지 네. 넣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헛발질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이 교학사 교과서, 국정교과서나 이런 역사 문제는요, 사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건국적 논란 등이랑 좀 연결이 좀 돼 있는 건데, 친일을 했던 자들의 세력들이 독립운동했던 우리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시작이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하느냐, 그 이념은 3.1운동, 3.1혁명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첨예한 갈등은 친일을 덮기 위한 용도로 이승만이 국부가 돼야 되고, 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좌파적 시각에서 쓴 교과서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러저러한 다양한 시각들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민주정부에서 무슨 좌파적 시각만 갖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저러한 일들이 골고루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역사잖아요. 근데 요거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지 않다고 내용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좌파들의 무슨 뭐 이런 표현 좀 과한 거 아니야. 역사 교과서에 좌파 정당 당원 교재, 정치 선전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황교안이 책을 안 읽어봤다는 뜻이에요. 단 한 줄도 보지 않았다고. 황교안은 성경 외에 읽은 책이 없다고 알려져 있죠. 황교안은 써준 대로만 읽는 거죠. 외놈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아무튼 황교안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자유한국당의 그 내부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튀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몰라. 난 그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왜들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말 이 사람들은 다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라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사실보다는 내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이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내가 그게 없었다고 믿는다고 해서 과거에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상은 30%가 맞고 그 안에서 지금 약간 트위터에 있는 똥파리들 같은 그런 거예요. 찻잔 속에서 자기들끼리 막 했을 때 우리말을 다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것 같고 자기 주위에는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자유한국당의 당 자체가 트위터를 하거나 페이스북은 모르겠어요. 그 트위터 쪽에는 황교안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나경원이나 누구 하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트위터에 가면은 나랑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맞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이게 자기들 안에서만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가 정말 위험한 게 이런 지점인 거예요. 차라리 검색을 하면 검색 엔진은 굉장히 건조한 시각에서 객관적인 결과를 검색 결과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내가 봤던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분석해서 나한테 계속 노출시켜 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너무 강력해지는 거지. 특히나 이런 식으로 황교안 씨나 이 보수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걸 바탕으로 한 주장들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이 사람들이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것과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게 음. 알게 되면 좀 다른 눈이 뜨일 텐데 계속 유튜브 안에서만 돌고 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자를 칠 아. 필요가 없잖아요, 유튜브는. 일리 있어. 음. 아유, 답답해요. 자,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뭔가 자유한국당을 바라보실 때요, 쟤네들이 막 저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진짜로 무서운 대상은, 그 무서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 흥선대원군 보면은 아들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상갓집 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서도 굴욕을 당하면서도 이 안동김 씨, 이 사람들의 그 권세 세도가들을 막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잔뜩 겁먹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을 지켜줄 동지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정치적 판단 능력보다는 와 우리 황교안 대표라고 외칠 만한 사람들, 그런 정치적 판단력이 흐리신 분들만을 오프라인상에 모아가지고 일종의 골목대장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더 안 무섭다는 거고,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했던 말은 굉장히 심각한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따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당의 민심과 황교안의 행동이 따로 간다는 소리는 바로 당이 지금 내부적으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과정들이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뭐 민주당 지지율이 뭐 0. 몇 프로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0. 몇 프로 올랐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로 전체적인 민심은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지. 어쨌건 30% 이상을 득표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지금 이번에 선거제 개혁하면서 위성정당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짓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지역구에서 잃었던 걸 비례로 벌충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위성정당,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서 이게 위성정당을 통해서 이제 비례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숫자는 조금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자유한국당이 기대하는 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약간의 그 비례의원이 선출되는 그게 국민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와, 이 새끼들은 국민을 속이려고 하면 위장이혼도 하는구나. 이게 사람을 진짜 호구로 보는구나. 이 메시지가 명확해지면 그 다음 대선에서 우리한테 나쁠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로 위성정당, 그러니까 위장이혼을 위한 준비 착실하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자신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뭐 이걸 시뮬레이션 했더니 얼마 나오더라, 이거는 전혀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지역구에서는 수도권에서 거의 몰락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수도권 어쩔 거냐고. 동네에서 악다구니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민주시민이 동네에서 기부도 좀 하시고 말투 하나하나 상냥하고 뭔가 민주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합니다.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